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그 SBS 취재진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인 박상학 씨 집을 찾아가서 뭐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그런 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BS 취재진이 23일 밤에 박상학 씨 집을 찾았습니다. 당시 박상학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취재진과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인터폰을 통해 가지고 박상학 씨가 집에 있느냐, 집에 없다면 뭐 전화라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이제 외출했던 박 씨가 돌아왔습니다. 취재진들이 이렇게 자기 집 앞에 몰려 있는 걸 본 박 씨는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취재진들에게 어떻게 찾아왔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X로 처리돼가지고 정확히 무슨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욕설을 하고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고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SBS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행당한 취재진은 총 4명이며 한 명은 뇌진탕 증세로 2주 진단을 받았고 다른 2명은 부상이 더 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그거를 제지하는 경찰관은 또 이렇게 가스총을 분사를 했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SBS는 이에 대해서 이제 폭행을 가한 이유에 대해 박 대표에게 미리 취재 사실을 알렸고 카메라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는데도 폭행을 가한 경위를 묻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박 대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가. 근데 이겁니다. 문제는 왜 집 앞에까지 찾아갔느냐는 겁니다. 박상학 씨가 취재진을 폭행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받으려면 처벌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갖다가 두둔하거나 옹호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다만 SBS의 그런 행태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왜 집 앞에 찾아갔느냐, 도대체 박상학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서 그 집까지 찾아가서 카메라를 들고 그렇게 몰려가서 취재진이 4명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폭행당한 취재진이 4명이지 취재진이 도대체 몇 명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왜 이렇게 떼지어서 찾아가서 카메라를 거기에 켜고 있었느냐, 그겁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상학 씨는 북한의 주요 테러 대상입니다. 암살 대상입니다. 이미 그 전에도 암살 시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다는 게 밝혀졌을 뿐이지 암살 시도는 아마 여러 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어떤 경호를 받아야 될 아주 요주의 인물인데, 그런데 방송사 취재진이 취재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주거지까지 찾아가서 카메라를 켜놓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그 북한의 암살 사례를, 테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중국 각지에서 이게 대북 활동을 했던 우리 요원들이나 아니면 그 정보원들 또는 이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북한 테러에 의해서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1997년도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 자기 자택 앞에서 김정남의 이종 사촌인 이한영 씨가 북한 요원들한테 죽었습니다.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MBC 취재진이 김현희 칼기 폭파 있지 않습니까? 김현희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김현희 씨는 그 뒤로 서울을 떠나서 지금 주거지를 밝히지 않은 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황장엽 씨 암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북한 특수공작조 3명이 황장엽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이 박상학 씨도 분명 포함되어 있었고, 이 박상학 씨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안모 씨라는 사람이 이런 암살 도구, 독총, 독침, 독약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박상학 씨를 죽이려고 일식집에서 만나자고 한 다음에 죽이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브로마 네오스티그민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호흡정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다른 이제 독총, 독침 이런 거, 손전등 모양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맞게 되는 순간에 바로 이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박상학 씨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안 씨가 갖고 있던 소지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찰은 이런 식으로 황장엽 씨 이제 사망했지만 어쨌든 북한의 주요 테러 대상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밀착 경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지에는 CCTV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어떤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가 24시간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취재진 한 무리가 그 집 앞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경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CCTV를 감시하고 있는 경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왜 출동을 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상학 씨가 이제 자기 집 앞에 왔을 때 취재진을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박상학 씨하고 동행했던 경호 경찰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경호 경찰들은 왜 그 취재진을 갖다가 박상학 씨와 분리를 시키지 않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과연 경찰 경호 업무 수행을 적절히 제대로 한 것인가? 그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무리가 도대체 취재진을 가장한 무리인지 아니면 실제 취재진인지 알 수 없는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뭐 SBS는 자기들 뭐 방송사 카메라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는데도 그 로고를 본지 안 본지 어떻게 알고 그 로고가 설사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실제로 SBS 취재진인지 아닌지 설사 SBS 취재진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집 앞에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이런 심리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호 이런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은 왜 그들을 먼저 제지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박상학 씨와 왜 분리를 못 시켰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 경찰들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박 대표는 북한 암살 목표 1순위다. 실제로 북한 간첩의 독침 살해 시도도 있었다고 하면서 SBS는 북한 암살 목표 1순위인 박상학 대표의 자택을 노출시켰다. 자택을 제가 화면을 보니까 자택을 노출시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택의 호수는 갖다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 때문에 SBS는 우리는 충분히 이걸 모자이크 처리해서 박상학 씨 신변을 갖다가 노출시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가세현은 대문 앞에서 박상학 나오라고 시도하는 천인 공무원 만행을 저질렀다.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을 SBS가 저질렀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학 씨의 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 한번 가정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박상학 씨는 분명 평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실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이 박상학 씨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경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지금은 뭐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 그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이 탈북자들을 갖다가 무슨 쓰레기 배신자 인간 추계도 못들 뭐 망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난하면서 이 사람들 대북 전단을 갖다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요주의 대상이 이제 박상학 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내 일각에서도 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뭐 북한과 전쟁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북한에 왜 그런 구실을 잡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이 사람을 노리고 있고 국내 일부 세력들도 그 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당연히 이 사람의 어떤 경호, 경비 태세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 경호 경찰들은 이런 식으로밖에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너무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상학 씨 집 앞에 일단의 무리가 몰려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소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내 집 앞에 나의 허락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그것도 떼지어서 와 있다? 그것도 내 집을 지금 찍고 있다? 그걸 아마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러니까 박상학 씨 이 폭행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만약에 이 박상학 씨의 이 폭행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꼭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박상학 경호 경찰은 자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이걸 또 따져 물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그 CCTV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었을 텐데 그 앞에 그 수상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게 있었는데 왜 경찰은 그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왜 경찰은 그들을 그 집 주변에서 물리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박상학 씨하고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들을 분리시키고 제지시키지 않았는가?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직무유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도대체 경찰은 그 사이에 어떻게 뭘 하고 있었길래 이런 사태까지 나오게 했느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SBS 취재진 있지 않습니까? 이 태도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박상학 씨 집까지 찾아갔느냐? 그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북전단 기습 살포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박상학의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묻기 위해서 집까지 찾아가야 됩니까?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도 취재를 많이 하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취재할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과연 그렇게까지 중대한 주제인가? 저는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카메라를 갖고 가서 이렇게까지 할 만한 내용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꼭 집 앞에까지 찾아가야 됩니까? 박상학 씨가 사는 아파트? 그 아파트 입구에 있어도 될 텐데 왜 굳이 그 집 앞에까지 가서 카메라를 켜놓고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만 조국 사태로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 조국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누가 가 있었습니까? 취재진이 몰려 있었던 곳은 조국 그 아파트 건물 입구였습니다. 입구. 그래갖고 조국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만 포착할 수 있었지, 조국이가 자기 집 문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 누가 그거 방송사나 아니면 신문사에서 촬영하고 사진 찍고 이랬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그리고 이 권력을 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사람이 각종 의혹, 그 다음에 그 일가까지 각종 비리 의혹 이런 게 제기된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간 그런 상황, 아주 중대한 상황에서도 그 집 앞에까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왜 박상학 씨 집에는 그렇게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자고 그 앞에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박상학 씨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방송사 카메라 들이대면 무조건 그거에 응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차례 연락했어도 박상학 씨가 받지 않았다? 그럼 박상학 씨는 그 취재를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론도 포기한 겁니다. 자기의 반론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SBS는 자기들이 취재한 내용만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꼭 굳이 박상학 씨가 전화를 안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집까지 찾아가서 반론을 들어야 됐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굳이 찾아가야 할 정도로 박상학 씨가 무슨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 그렇게 큰 손실을 끼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의 이제 주장을 들어보면.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박상학 집까지 찾아갔을까? 뭘 위해서 박상학 집 앞에서 카메라를 켜고 있었을까? 그리고 박상학을 경호한 경찰들은 도대체 일을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사기관에서 다 모두 명백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